아내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이 빈집에 있는데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을 때 아내를 떠나보낸 과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아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서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2년째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란 유도제도 먹고 시험관 시술도 한 번 실패했지만 아내는 꼭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내는 학교 급식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죠. 저는 난임치료 약 부작용 아니야? 그냥 식단 조절 좀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전조 증상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점점 밥을 잘 못 먹기 시작했어요. 한 그릇 먹던 사람이 반 그릇도 못 먹게 되더니 나중엔 몇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이어트가 잘 되네? 하고 웃었는데 2달 만에 8kg가 빠졌어요. 얼굴도 누렇게 뜨기 시작하고 눈이 노래지더니 소변 색깔까지 진해졌습니다. 그때야 아내와 함께 동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와 초음파를 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간 수치도 이상하고 췌장 부근에 뭔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CT를 찍었어요.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제 손을 꼭 잡고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하고 물었고 저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소화기 내과 교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고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어요. 췌장암 사기.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죽는 거야? 우리 아직 아기도 못 가졌는데.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괜찮을 거야.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꼭 아기 갖자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미래는 없을 거라는 걸. 바로 이번 수속을 밟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검사를 해야 했어요. 내시경으로 담관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도 했고요. 황달이 심해서 담즙이 흐르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시술실에 들어가면서 제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젬시타빈이라는 약이었나요? 의사 선생님은 완치는 어렵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희망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꼭 이겨낼 거야. 우리 함께 늙을 때까지 살 거야. 하지만 항암제는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아내는 거울을 보다가 그냥 울었어요. 나는 괜찮아. 저는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예쁘다고 했지만 그게 아내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간병은 저와 장모님이 교대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팀장님이 가족이 우선이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장모님은 딸을 보면서 계속 우셨어요.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되겠니?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미안해하며 울었고요. 아내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엔 타이레놀로 버티더니
나중엔 모르핀을 써야 했어요. 등이 너무 아프다고, 속이 너무 쓰리다고, 숨쉬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가 통증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2차 항암 치료로 다른 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CT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간의 전이가 더 커졌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배가 임신한 것처럼 불러왔고 다리도 부어올랐어요. 아내가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 가야 한다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간성내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남편분, 사실 말씀드리자면 환자분께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명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쉬고 싶어? 근데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되지 못한 채로 가는 게 너무 억울해. 우리는 그날 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연명치료 중단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은 서류를 보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우셨습니다. 아내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한다고, 강아지 밥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2년 전에 죽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 잠깐만 기다려. 금방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아내를 진정시켰어요. 아내가 3일째 잠을 못 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면제를 투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꾸 일어나려고 했고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장모님이 잠시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신다고 한 사이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아내의 호흡이 이상해졌어요. 심장 박동 소리를 재는 기계에서 삐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호출했습니다. 급히 장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아내가 그 다음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내의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까지만 조금만 버텨줘. 응? 조금만. 신기하게도 아내의 심박수가 잠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0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아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님은 5분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하고 병실 문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새벽 2시 47분.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아내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꿈에서라도 아내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소화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작 큰 병원에 가자고 할 걸. 난임 치료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미안해. 체중이 빠진다고 했을 때 더 걱정해 줄 걸. 병원에서 힘들어할 때 짜증내서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아이도 갖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요.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가을이 왔는데 이제 당신이 없네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던 걸 당신이 좋아했잖아요. 내년 가을엔 우리 셋이서 은행잎 밟으러 가자고 했던 당신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